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관천 신속대응단 부당장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자, 시작과 동시에 채팅창에 보니까 투표했습니다 1번 이렇게 오.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역시. 부산에서 사전투표 완료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박수. 사랑합니다. 어떻게 두 분은 그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이거 마치고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하시겠네요. 방송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방송 일정에 기자회견 일정에 네. 아침부터 아침부터가 아니죠. 새벽부터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고 가서도 하신다고 하고요. 아마 이 이후 일정에 또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는 아니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달려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번에 투표율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투표율 자체도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또 시청자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기표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이걸 찍는 게 겁이 나서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칸을 벗어날까봐 걱정도 되시고 그렇죠. 해서 또 번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두 손으로 했습니다. 두 손으로 떨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두 손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예.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그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국민을 너무 무시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그 아마 우리가 여름 한참 더울 때 명태균 사태라는 게 났죠. 그 빤히 아는 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2시간 30분을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예. 담화를 했는데 정말 대국민 저도 뭐 현직 대통령 대국민 담화할 때 직접 참석도 해보고 사전 준비도 해봤지만 저는 예. 2시간 반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대국민 담화 내용이 제가 보니까 2시간 반짜리가 아니고요. 예. 딱 한 2분만 해도 충분할 거였어요. 딱 요런 그거 아닙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당신만을 사랑해 딱 그것만 한 거거든요. 예. 다른 말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주저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한번 분노를 했고 또 12월 3일 날 정말 그 무장 헬기가 국회에 앉고 무장한 특공대들이 국회를 난입하는 걸 갖다가 이 생방송으로 목격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 YTN에서 그걸 봤어요. 굳이 뭐 어느 방송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틀어놓고 있다가 예. 잠자다 잠이 살짝 깼어요. 뭐 예. 저게 우리나라에서 이럴 수 있는 일인가 했거든요. 요번에는 저는 그 투표의 성격에 대해서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이재명과 뭐 김문수 이걸 떠나가지고 요번에는 이러한 국민을 무시하는 내란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예. 국민의 의사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 분노한 표심이 이번에 사전투표율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니까 투표소 앞에 특히나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자주 목격이 돼요. 뭐 어떤 분은 위아래 다 파란색으로 착장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파란색 셔츠 같은 거 잘 안 입잖아요. 싱크 예, 예, 재질로 예. 된 거는 그런 눈에 띄는 또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현장에 있던 그 분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오늘도 약간 정장 중에선 푸른 계열로 또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민주파출소는 또 열심히 또 팩트 체크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신속대응단에서 이제 또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또 예.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발표를 또 하기도 했었죠. 예.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후원금, 불법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내셨어요. 근데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예. 이건 뭐 김문수 후보를 극우가 키웠다, 자금을 대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극우라고 하기보다는 친친일파 세력에 의해서 키워진 김문수 후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예. 포인트였죠. 저는 이게 예. 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는 노동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뭐 털어도 뭐가 안 나오겠지 생각했어요. 예.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바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이거 무슨 양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후원금 까면 후원금 나와. 그다음 특히 의혹 가면 특히 의혹 나와. 친일 하면 친일 나와. 그리고 여태까지 말한 거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그래요. 이분이 경기도지사 시절 저는 솔직히 그 예전에 뭐 이분 나오기 전에 예. 이분 뭐 건강이 안 좋니 뭐니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마 그렇겠나 생각했고 뭐 턱걸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렇겠나 생각했는데 요즘 이분이 말씀하시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분은 그 신이 인간에게 준 어떤 그 망각이라는 예. 그런 어떠한 기제를 너무 잘 사용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을 싸그리 까먹고 다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은 이거다는 걸 밝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건축 특혜, 뭐 감면 특혜, 그다음에 그렇죠. 뭐 별게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어떤 불법 후원금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등장을 예. 하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이죠? 이분은 정말 그 한때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의 김문수는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한 분이에요. 예. 칭찬한 분이고 뭐 자기의 무슨 아마 김문수 후보가 아버지를 봐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칭송 못할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사람인데 뭐 D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다 알 겁니다. 아는데 이 양반이 그 안성직 교수라고 그 예. 낙성대 연구소 쪽에 주식을 갖다가 한 10만 주를 기부를 했어요. 예, 예. 특혜를 받아 돈을 벌었겠죠. 그다음에 근데 현재 주가가 한 사람 한 7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 낙성대 연구소가 뭐냐면 뭐 하는 것이냐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영화를 봤나요? 사도광산 영화. 그걸 다룬 영화가 있었죠. 유명 배우가 나오고 거기에서 혹시 광산이라는 곳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광산이라는 광산이요. 곳. 예. 예. 안에 한번 밑에 갱도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딱 한 두 번 내려가 봤거든요. 현장 조사 때문에요. 예. 내려가 봤는데 그 내려갈 때 뭔가 추워요. 서늘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광산이라는 데는 보면은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게 안전장치 된 것이거든요. 예. 거기는 아마 캐내는 광물하고 사람이 묻히면은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광물을 먼저 빼내는 그런 네. 정도의 어떤 착취를 당한 그렇죠. 곳인데 그것을 갖다가 정당한 모집이라 그러면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거라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근데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친일을 갖다 하는 건 좋은데 한국 사람 정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좀 우스갯 말로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제 그게 뭐냐면 참 하나의 우리 역사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만큼 우리가 일본한테 엄청난 수탈을 당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그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밝혀진 것만 731 연구소도 그렇고 정신대도 그렇고 그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데서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본에 우리가 36년 수탈 일제 강점기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됐다 뭐다. 저는 요번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요번에 오늘 하는 투표가 무슨 투표입니까? 내란에 대한 척결을 위한 21대 거죠. 대통령 네. 선거죠. 예. 저는 무슨 일본 총독 선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김무수 말을 들어보면은. 맞습니다. 그 국민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본을 그러니까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생각이 저는 들죠. 솔직히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친중, 친미, 친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고 균형 잡힌 외교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은 예. 같이 손잡고 경제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한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 줌도 안 되는 그 극우의 어떠한 정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소위 신친일파들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말씀 주신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도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본산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돼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을 지냈던 사람 김진홍이라는 사람의 그렇죠. 신도들을 네. 통해서 쪼개기 후원을 약 총 한 9천여만 원 정도, 7천여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극우 변호사로 또 대표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이라고 하는 사람. 네. 예. 그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고액 후원했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제가 서정호 변호사랑 같이 이제 예. 방송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 기자가 우연히 좀 합석을 했어요. 근데 예. 일본 기자한테 서정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아, 일본이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대 국가로 되고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게 그 일제 식민지 치하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이게 할 말인가라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 예. 기자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식민 예. 지배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서정호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김문수 후보도 사실 예전에 그 뭐 토론회나 연설회나 뭐 그 교회 부흥에 가서 대한민국은 노예 국가다, 대한민국 식민지 이런 국민성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다,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김문수 그렇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본인의 워딩이 본인의 사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서울역을 동경역 이상으로 만들자. 예. 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아시아 최초의 뭐 기차역은 뭐 뭄바이역이라던가 뭐 뉴욕의 센트럴 뭐 텐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적 유명한 기차역들이 상징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준이 일본이어야 되고 일본의 동경역, 왜 동경역 이상으로 서울역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그 시선이 다 일본에 그냥 기준과 꽂혀 있는 가치관이 일본인 거예요. 예. 이 위대한 일본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일본이 이제 식민 지배한 건 당연한 거고, 우리 한국의 국민성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다, 이런 걸 합리화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돈에도 물질적인 욕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쪼개기 후원도 있었지만 유튜브 운영하면서 본인도 유튜브의 슈퍼챗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벌으셨거든요. 그렇죠. 수억 원을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극우를 하면 본인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야인으로 살면서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욕심 플러스 이 극우 진짜 일본 때문에 이게 모든 사상 일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이준석도 뭐 40대 윤석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과 비내란 세력을 내려하지만 뭐 김문수나 이준석이나 지금 그냥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뭐 젊은 윤석열 아바타로서 철저히 일본을 기준으로 일본을 동경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바뀐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식민사관주의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기준을 일본으로 하실 거면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는 일본 총리로 참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적어 이쯤이면은 좀 바꾸시고 일본에 망명하시는 건 어떠신가? 예. 이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예. 그 통치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통치의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하고 공산주의라는 국가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인민을 착취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어떤 소수그룹한테 정말 이 소수그룹이 자기 평생 누릴 수 없을 만큼 어떠한 향락과 권력과 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그룹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을 스스로 착취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친일파라 그러죠. 예.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고위 간부는 정말 이거는 어느 현대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각종 성범죄, 마약범죄 노출도 김정은이가 한번 익스큐즈 하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얘들은 이 특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민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정치의 통치의 기술이라 그러는데, 아니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아까 그런 뭐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우리 서정욱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빠져들지, 그런 달콤한 맛에 예. 빠져들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행태를 하면 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게 하나의 먹고 사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제가 또 무서웠던 게 그 일본 극우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을 일본 극우의 논조를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정말 뉴라이트랑 극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없는 코너가 일본에는 서점에 있어요. 바로 혐한 코너예요. 예. 일본 서점에.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협중 코너라던가 그런 이제 뭐 반일 코너 그런 거 없는데 일본은 그냥 대놓고 혐한 코너를 운영을 해요. 서점에서. 서점에서요. 네, 서점에서 일본 서점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우의 논리가 이제 아베도 그렇게 말했지만 뭐 위안부는 뭐 몸파는 창녀였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과거에 총리 되기 전에 말했지만 말해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아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를 하잖아요. 극우들은 또 극우와 그다음에 뭐 일본 외교관들과 기자들 다 논의 똑같아요. 위안부 뭐 이미 뭐 그 사람들 자진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 자체를 마치 뭐 몸을 파는 형식으로 아예 그 매도시킨다거나 그거는 뭐 낙선대 연구소에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강제징용 문제도 뭐 65년 이미 해결되는데 어쩌라고. 근데 지금 사할린동포도 사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는데 지금까지 못 돌아오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행한 만행들이 너무 많고 항상 그 얘기예요. 왜 우리한테 독일처럼 무릎 꿇고 사과라고 해? 우리가 뭐 독일처럼 홀로코스트로 뭐 너희들 가스실에 가두고 다 죽였어? 우리 그 정도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놀라서 너희 731 부대 몰라? 그렇죠. 마루타 생체 실험했잖아. 너희가 네.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데 미국이 너희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생체 실험 다 한 거 자료 다 미국에 갖다 바쳐서 도쿄에서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 제대로 처벌 안 한 거잖아. 그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미 보고서 나왔어. 공식 자료도 있어. 예.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국왕무도한 짓을 안 했대요. 왜 근데 우리는 독일처럼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을 사과해야 돼? 이미 사과했잖아. 몇 번 사과해?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 그러니까 뭐 야스쿠니 신사 가는 것도 그렇고 교과서 문제도 독도도 그렇고 예. 위안부 문제. 그래서 그러면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니네 왜 세우냐? 음. 아 우리 그 일본을 명예훼손하려고 모욕하려고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은 범죄를 생각 안 하고 일본을 모욕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 나무위키라던가 전 세계적인 위키피디아 거기서 독도 뭐 위안부 강제징용 그거 다 작업하고 있고요. 댓글 작업.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김문수 후보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친일파 세력들, 뉴라이트 세력들과 함께했던 부분 또는 그러한 그 뉴라이트 세력의 어떤 본산, 그 컨트롤 타워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뭐 자금적으로 지원했던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임모 회장이 그 주식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게 뭐 지금 현재 가치로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십억 원대 기부를 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이제 또 저희가 짚어야 될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김문수 후보의 후원금 관련된 또 의혹 중에 하나인데 불법 후원금 한 7천만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던 한 그 구리의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혜 행정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 무려 한 10개월여 만에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이거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10개월 만에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건축허가 난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난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저도 지방에서 집을 지어봤거든요. 가정집을 지어봤는데 건축 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집까지 짓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는 이유가 허가 자체가 참 까다롭게 나와요. 그렇죠. 거기는 전부 다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인데도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신축하는 곳에서 이제 그 허가가 아주 초스피드로 나왔어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내가 해봐서 알아를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있죠. 뭐 말만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전부 다. 이 양반이 원래 토목 출신이죠. 토목 출신이었다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 4대 강부터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일으킨 토목의 달인 아닙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좀 건축허가 정말 빨리 나왔다. 이게 나올 수가 잘 없는 건데. 그래도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 오죽하면 이 양반까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명박 씨도 이제 한 입당 예배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데에 뭐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범죄 수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가장 수사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요. 어떤 범죄든 돈하고 연결 안 된 범죄가 없습니다. 항상 종고에 가면은 돈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불법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쪼개기 후원금에 가면은 꼭 뭐 버스 노선을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버스 회사끼리 M&A를 갖다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고 기업에 대해서는 무슨 찬조를 뭐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뻔뻔스럽게 본인 경기도지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측근이 구속돼 가지고 실형을 받았거든요. 징역형을요. 그런데도 자기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참 저 양반은 편리하다 기억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돈 받은 게 뻔히 나왔습니다. 예. 뻔히 나왔는데도 자기는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았던 부분들 심지어 말씀 주셨지만 뭐 알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뭐 버스 노선 횡포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미산 골프장이 뭐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두 차례 뭐 안 하겠다 이게 서명 반대를 하는 것도 예. 반대 서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하루 아침에도 부실한 어떤 서류를 받아보고 그냥 통과시켜줬던 일도 그래가지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거 진짜 그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본인이 청렴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렴이 아니고요, 부패도 아니고 이건 위장이에요, 위장. 저는 그랬어요. 실은 이 양반이 무슨 예전에 특공대 출신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장을 하도 잘하길래. 예. 그리고 요즘 또 뭐라 그럽니까? 정광훈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옹호하고 신격고 하더니 이제는 하는 말이 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하고 당신 유착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연락도 끊고 교회도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성당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간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공개했죠. 정광훈 앞에서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랬죠. 이 양반 아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렇게 울었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로는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빠르게 짚고 이건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 이외에도 2006년하고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각각 500만 원을 이제 후원을 했던 모 기업 대표한테도 대규모 이제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도 이걸 이제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역할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09년에는 이제 특일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행안부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를 지금 낸 바가 있었죠. 자, 근데 그 사람 이제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역시나 또 후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굉장히 뭐 청년 문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 모든 거를 이제 까놓고 보면은 부패 문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인 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란영 여사도 이런 말, 우리 남편을 내가 가까이서 봐서 아는데 겉과 속이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청렴하면 영생할 것이고 부패하면 즉사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위험하시겠네요. 네. 지금 생명이 저 위협하실 것 지금 같다. 굉장히 김문수 후보님 안위가 걱정됩니다. 부패하면 예. 즉사한다면서요? 근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꼭 뭐 어디 사이비 종교 가면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난 청년 연생 뭐 부패적사 그러길래 예. 이놈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주술에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 제가 맞습니다. 이 민간 신앙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나라를 경영하는데 머리를 갖다가 뒤로 묶고 이렇게 수영까지 길게 길러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북악산 꼭대기가 어디로 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북악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12년 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근무했어요. 북악산 꼭대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저는 벌써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10한 2, 3년 생활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네, 난무하기 때문에 쪼개기 기도 안 다리- 찬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김문수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 완전 그냥 뻥 하고 걷어차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했던 바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3년에 보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액 추경을 또 한 바가 있었던 본인이었죠. 근데 이거 관련된 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요. 예. 경기도 전체 예산의 2.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교육은 입시제도라다가 이런 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국가의 제도를 보고 실은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면서요. 예. 적어도 중학교부터는 다 거기에 어떤 우리 교육의 입시의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다 부모들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이거 부모들 욕할 거 못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걸 갖다가 휙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많이 들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그래요. 우리 뭐 옛날에 속담에 콧구멍에 있는 뭐를 빼먹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총 예산의 2.1%에 불과해요. 예, 83억이 2.1%. 총 3,875억이거든요. 예. 경력 예산이. 이거를 그래 전액 삭감하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 주셨던 게 이제 2013년에 2.1% 네. 그걸 털어냈던 건데 이제 2014년에는 완전 전액 삭감을 해버렸던 그러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예. 제31조 상항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요. 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말 사고방식이 뭐냐? 무상은 급식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헌법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특히 1급 호텔에는 1년에 15억의 세금을 깎아줘요. 예. 아니 그 세금 걷어가지고 특 1급 호텔에 한 끼에 10만 원씩 넘게 하는 그 뷔페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애들 그 무상급식이 중요합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이분이 노동운동을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못생기고 뭐 독하게 생기고 힘세 보인다면서요. 본인 거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예,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학교가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덧붙였던 게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좀 상당히 좀 색깔론에 좀 절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이렇게 이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 노회찬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가득하지 않으면 예.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중한 한 명 한 명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미래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뭐 북한식 사회주의다 이런 이념론에 입각을 해서 이거를 감경을 하고 안 준다.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못 먹어보고 돈이 없어서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대도 이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은요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원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는 신발 깔창 네. 있죠. 그게 이제 그 씻어서 쓸 수 있어요.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 써요. 휴지로 올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집에서 빨았어.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밑바닥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국민의 심정은 그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이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제는 AI가 있잖아요. AI가 너무 똑똑해요. 우리보다 지식이 많죠. 정말 공감하는 리더가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그 정책에 편향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정말 7, 80년대의 냉전 시대의 이념과 그 대립구도와 누구를 적으로 만들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뭐 반국가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도자로서 본인이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제발 해주셔서 예. 이러한 대한민국의 비극을 꼭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맞습니다. 사회주의를 갖다가 가서 경험이라도 해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냥 본인 예. 어디서 혼자만의 그냥 논리. 소위 말하는 좀 길에 가다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주의, 배고픔 이런 걸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배고픔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절실함입니다. 예. 네. 자, 여튼 뭐 결국은 깨끗한 손, 청렴결백, 뭐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얘기하지만 참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 안 차는 일이고 참 가증스럽다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 키워드 좀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얘기하면은 극우,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또 하나 정광훈이지 않습니까? 자, 김문수 후보가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당시 정광훈 목사의 기독 자유통일당을 비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태극기 십자가 세력만 패배한 것이 아니다. 불법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바깥에 계셨다면 이런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죠. 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정말 헛소리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논란을 좀 박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정도면 제가 보니까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나라 자유가 있는 거고 예. 뭐 기독교건 어느 종교건 뭐 불교든 천주교든 다 좋은데 문제는 광신도들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 맞는가 틀린가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허경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 가서 예.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자를 한번 끊어갔습니다. 강의를 갔다가 공중부양을 하더라고요. 공중부양 한다는데 한 발은 끊으면서 이발하고 교차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예. 공중부양이래요. 그렇죠. 다른 그래, 말이 떨어지게 예. 한 발 더 올려야 된다고 하셨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할 줄 압니다 하면서 하니까 제가 쫓겨나 들려 나갔거든요. 예, 들려 나갔는데 예. 나는 그 사람이 가는 데 가가지고요. 그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 뭐 하늘궁인가 어디 가가지고 예. 정말 이해 안 돼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옛날에 사이비 뭐 종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 단속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속된 말로 정신이 맛이 가버리면요. 이거는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하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분보다 조금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본인이 나는 정광훈을 존경한다 해야 되잖아요. 예. 또 바로 부인해 버려요. 아니 홍길동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안 불렀지만 정광훈이가 언제 뭐고 김문수 보고 정광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을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딱 눈에는 다른 건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오로지 정치 권력. 예.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말하는 걸 갖다가 이 양반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처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예. 근데 이 양반은 있잖아요. 정치 권력 지는 거 빼고는 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요 뽑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희망 속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이제 저쪽 진영에서 하는 거를 지금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희망 속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정선거 기획팀이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카이 데일리 아시죠? 거기 이제 중국 스파이들 99명 네. 그 했는데 예, 그거 예, 다 예. 가짜 뉴스로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 스파이들이 체포가 됐고 그래서 트럼프가 구국에 결단을 해서 중국에 최후 통첩했대요. 김문수를 당선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당선시키지 않으면 너희들 그 부정선거 했던 거 다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부정선거 조작팀의 명령이 들어서 무조건 김문수 당선으로. 그러면은 어떤 조작 선거를 하느냐 이제 본선에서 조작을 하는 그 사전 투표가 아니라 예, 본선 본선에서 조작으로 조작을 하겠다. 하는가.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하라고 김문수가 하셨던 거는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지금 돌고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이분들은 그분들의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이다라는 예, 예.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선 사전 투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니까 예.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꿈이라도 꾸고 싶은 게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망상이네요. 어쨌든 간에 참 김문수로 아니, 예. 결정했다고 트럼프께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죠. 정광훈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또 이제 신속대문단에서 예.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또 전광훈 씨의 자금줄을 자처했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예. 자, 관련돼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보고 오시죠 일단. 정광훈이를 밀자. 돈 있는 것은 전부 모아가 정광훈 목사 다 드리자. 매달 드리자.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되겠냐? 우리가 있는 거 다 그리 다 몰아서 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돈 있는 거는 다 긁어다가 정광훈 목사님 헌금통에 다 집어넣자. 근데 정작 자기 돈은 또 절대 안 집어넣어 저런 사람이요.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 남의 돈은 다 끌어와가지고 정광훈이 주자 해놓고 예. 거기서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권력이라는 극우 세력이라는 뽀찌라 그러면 안 되죠. 예. 참 이게 자꾸 제가 이게 폭력배들이라는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데 자기는 그 낙전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예. 자기 돈은 또 절대 안 집어넣어요. 예. 그렇죠. 저게 정말 위선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위장문수라고요. 위선문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말만 하면은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우리 보니까 팀에서 가져오더라고요. 틀린 예.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잘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 막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검색어 몇 개만 치면 바로 나오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앞서 영상들 보시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어이없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런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광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다. 아 하나님도 혼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광훈 그러니까요. 목사가. 네. 그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부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돈은 또 본인 돈은 안 낸다고 얘기하시는데 대신 우는 걸로 대신하지 않았을까? 눈물 콧물 짜면서 더 많은 후원금들이 모이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신속대응단에서 예. 진행했던 기자회견 이제 요거 말고 그 오늘 오후에 또 예. 예정되어 있는 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오늘 오후에요. 예.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옛날에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모성 말을 했잖아요. 예. 현모성 막 그래서 약간 성적 그런 말을 했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내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씨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원래 이준석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이렇게 입문시켰다고 말을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상당히 국가에서 좀 시혜를 많이 봤어요. 그때 말 나온 게 소위 말하는 그 비선 실세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관련됐다 의혹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2모 방송에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비모 기자가 그 비선실세의 아파트를 찾아가니까 아이카이스트에서 준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책상에 딱 설치되어 있더래요. 그럼 아이카이스트하고 우리가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그 성접대를 받은 예. 의혹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이준석 씨가 말 기술이 참 좋아요. 말을 아주 화려하게 하죠. 자,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A다, 흑이다, 백이다를 안 가리고 예. 아니 공소가 없으면 아예 안 하잖아요, 변호사님. 그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갖다가 마치 아무것도 없어서 혐의 없음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치부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 몇 시입니까?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한 10분 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 10분 뒤에 여러분들 그 소통관 기자회견이죠. 그 브리핑룸에서 하나요? 네. 특히 아니, 이제 2층에서요. 이층에서. 아, 그래서 2층에서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브리핑룸에서 했으면, 진행한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접대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예. 거짓말을 하거든요. 전체 팩트를 정확하게 그렇죠. 짚어주면 좋겠는 게 그 2023년 9월 검찰 무혐의가 성접대가 아닌 무고 혐의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성접대는요. 2020년 9월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공소시효 예. 지나서 이제 검찰에 사건 안 보내고 이제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마치 하나로 짜집기해서 예. 본인의 성접대 무혐의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는 그게 거를 현란한 말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예. 이런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집어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물증도 지금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성접대 관련해서 좀 저희가 팩트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술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딱 보면은 들어봐요. 그럼 이게 구체적인 진술인가 아니면 경험했던 사람이 진술인가 그렇죠. 들어보면 알아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와가지고 말장난 하잖아요. 그럼 드럼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이게 말은 화려하게 잘 못하지만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 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구체성이 탁 떨어져요. 근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문건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일단 이준석 후보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는 결코 이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혹이 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네, 지금 다시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 준 사람이 장부 기록할 때 있지 예. 않습니까? 뇌물 준 것이 없는 데 기록하지는 않아요. 본인도 예, 그거 다 그렇죠. 자기도 사업하면 사업비로 나중에 다 공개를 해야 되나요? 동업하는 예. 사람끼리요. 그러면 준 것만 기록하지 안 준 거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액수 커져가지고 자기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는 공유 액수만 커지지.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명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료에. 예, 장부에. 맞습니다. 저 오늘 이제 부단장님 기자회견 또 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전 투표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따가 뭐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뭐 내일 또 아침에 또 하시거나 점심 시간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그래도 혹시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은 분들에게 투표 동료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1, 2, 3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3표가 아닙니다. 30표 정도는 모아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주변에 계속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내란 세력에 대한 결국 심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 헌정 질서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민주 질서가 무엇인가를 좀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역대급 투표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꼭 맞습니다.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